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란입니다. 60대를 살아가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안나의 백지 편지는 지난 3회에 걸쳐 70대를 행복하게 꾸려가시는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년이 되어도 나날이 성장하는 모습은 아름답기만 했습니다. 이번 겨울은 추위보다도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하여서 외출을 자제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겨울에 날씨가 추워도 호수공원을 한 바퀴씩 돌곤 했는데 요즘은 살고 있는 집 아래층에 있는 헬스장을 먼저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안나와 저는 꼭 가고 싶은 음악회나 전시회를 찾아가죠. 이번 달에는 친구 아들이 예술의 전당에서 색소폰 연주회를 해서 다녀왔는데요. 색소폰이란 악기에 대한 선입견을 깨는 시간이었어요. 저도 색소폰은 대중적인 악기로만 생각했는데 클래식 연주에도 무척 매력적인 악기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그날 두 번째 곡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연주했는데 그 모습은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프랑스 현대 음악이라는 어려운 장르를 근사하게 표현해내는 기량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도 비제의 카르멘을 편곡한 네 번째 곡은 탄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기교와 감성과 재능을 아낌없이 보여준 젊은 음악가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박수를 쳤어요. 저도 음악회 프로그램이 모두 끝났을 때 손바닥이 아프도록 박수를 쉬지 않고 쳤어요. 친구 여정의 아들 박준성 군이 지치지 않고 이 길을 잘 가기를 기원하면서요. 앵콜곡으로 시네마 천국에 나오는 OST를 연주했는데 긴 호흡에 다시 한번 놀랐죠. 음악회를 다녀오면서 우리는 참으로 다양하게 저마다의 방법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도 지난해 또 한 걸음 성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아이들 키울 때 바쁘게 살기는 했는데 왠지 의욕이 없었어요. 미래에 대한 염려도 많았고요. 요즘은 모든 걱정과 근심을 뒤로 미룬 채 나를 추스리는 시간을 1순위로 하고 있어요. 그 시간 동안 걱정과 근심이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나를 돌아보고 성찰해보는 시간 속에서 삶의 의욕이 생긴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에 상관없이 하루하루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달은 노년에 보내는 성장의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 안나와 작은 전시회를 다녀왔어요. 고양시 화정도서관 1층 꽃들 갤러리에서 열린 전시회인데요. 2018년 고양시 도서관 센터 화정도서관, 아람누리 도서관, 주엽 어린이 도서관에서 진행된 프로그램 고맙습니다. 내 인생 전시회였어요. 그동안 다른 사람의 자서전 전시를 보러 다녔는데 우리들의 이야기가 담긴 전시를 보니까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저와 영란 친구는 화정도서관 산문자서전 교실 수업을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들었는데 작년 11월에 아람누리 도서관에서 출간 기념회를 했어요. 저는 큰딸 산바라지를 하러 타지에 가 있어 참석을 못해 무척 아쉬웠지요. 그런데 소설 모임을 같이 하는 문우께서 화정도서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제 글에서 발췌한 짧은 글, 액자 사진도 보내주어서 전시회를 늦게나마라도 놓치지 않고 가서 볼 수 있었죠. 작년 봄부터 수필교실, 시교실, 그림책 교실로 나누어 자신의 자서전을 만들기 위해 애쓴 흔적들인데 43명의 인생 이야기를 일부분이지만 액자에 담아 또는 책으로 전시한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작년에 저는
아람누리 도서관 지하 1층 강의실에서 열린 출판 기념회 행사에 참여했는데 그때도 지하 1층 강의실 벽 쪽에 전시되었다고 해요. 저는 그때 참석을 못해 남편이 대신 가서 책을 받아왔는데 출판 기념회에 고양시장님을 비롯해 고양시에 사시는 많은 분들을 만났다고 했어요. 저 대신 기념사진을 찍은 것이 우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어요. 남편 역시 출판 기념회에 참석만 했지 작품 전시는 사람이 많아 제대로 못 봤대요. 안나의 남편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죠? 정말 부럽더라고요. 저희는 수필교실에서 손바닥 자서전 쓰기 수업에 참여하여 16명이 3-4편의 글을 모아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책을 펴냈어요. 손바닥 자서전이라는 말 그대로 단편적인 글쓰기였지만 작은 기억의 조각들을 써가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더 이해하게 되고 최상의 나를 만들어가는 성장이라는 과정을 경험했답니다. 나름대로 환갑을 맞이한 해에 만들어 놓은 기념물로 의미를 두었지요. 저에 비하면 안나는 이것 말고도 또 다른 근사하고 멋있는 기념물을 만들었어요. 저는 그동안 만들어온 팟캐스트를 에세이로 바꾸어 책으로 만들었어요.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참으로 많은 사람을 알게 되었고 세상은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드는 팟캐스트 이야기 하나하나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엮여져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책 발간이라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책이 나오게 된 아주 처음을 돌아보면 남편이 고양시로 직장을 옮기게 되어 일산에 둥지를 틀게 된 일, 아들이 영화 관련 전공을 하고 싶다는 말에 미디어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 고양 영상 미디어 센터를 찾게 된 일 등이 시발점이 되었죠. 미디어 센터에서 이런저런 교육을 받던 중에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안나의 백지 편지라는 개인 팟캐스트를 통해 집안에서 소극적으로 지내던 삶의 태도를 좀 더 세상 밖으로 눈을 돌려 적극적으로 바꾸게 되는 기회가 되었어요. 노년의 나이가 되어서야 그렇게 세상의 한 자락씩을 배우게 되었죠. 안나의 책 세상의 한 자락을 배우다를 보고 제 딸들이 엄마도 책을 내보라고 말하는 통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아무나 책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책이 나오기까지 영란 친구의 도움이 컸죠. 같이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고요. 책이 나온 다음 블로그를 운영하는 소설 모임 문우들이 제 책 소개를 블로그에 올려주어서 그 또한 무척 감사했어요. 여성조선에도 책 소개가 되었는데 어느 날 아는 분을 우연히 만났는데 치과에 갔다가 내 기사를 읽었다면서 축하한다고 하더군요. 뜻밖의 축하를 받으니 내가 노년의 생을 잘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행복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얼마 전에 몹시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때 힘이 되어준 남편과 딸들, 사위들에게 참 고마웠고 무척 든든했어요. 또 힘든 친구를 위로해 주려고 열일 제쳐두고 달려와준 안나에게도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사랑과 따뜻한 말과 위로가 크게 도움이 됐지만 결국 스스로 극복해야 했죠. 영란이는 얼마 전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사랑의 기쁨이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가득히 남았네 라는 노래 가사가 있지만 사랑의 기쁨과 슬픔을 모두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영란이가 그 시간을 잘 보내기를 응원합니다. 저는 이미 30년 전에 부모님을 다 잃어서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봐왔던 친구들 중에는 제 삶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삶을 즐기지 않고 숙제하듯 산 것 같아서 저도 후회되는 부분이 많아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후로는 물건에 집착하지 않고 제 몸 가꾸는 일도 소홀했죠. 언젠가 어릴 때 친구가 웃으며 왜 사니? 하고 묻길래 그냥 이라고 대답한 적이 있었어요. 게으른 게 1차적 원인이겠지만 그저 많은 일들이 한동안 무의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글쓰기를 하면서 제 마음이 많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나이 들면서 변한 제 모습은 내 자신에 대해 화가 덜 나고 소중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안나는 글쓰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알고 이해하고 자신의 내면 속으로 깊게 들어가는 것이 성장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글쓰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노년의 삶도 청춘의 삶과 같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거듭나려고 하는 사람에겐 누군가의 표현처럼 노년의 인생이 후반부가 아닌 세컨드 라이프, 두 번째 인생이 되겠지요. 화정도서관 꽃들 갤러리 전시회를 보고 나오면서 함께 글쓰기에 참여했던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사람은 저마다의 얼굴꼴을 가지고 있죠. 얼굴이란 노래처럼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에 동그랗게 맴돌다 가는 저마다의 그리운 얼굴들. 그 소중한 얼굴 속에서 느껴지는 사랑, 기쁨, 슬픔, 그리움, 아픔, 아쉬움 등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느새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조차도 아주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달에는 안나의 백지편지 이야기 끝말미에 들려드리던 시 대신 어느 무명 가수의 노래를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나의 백지편지 27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올라갔던 하얀